손발이 차고 시리는 거 혹시 이 중에도 계시나요? 안 계세요? 네.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네. 있으시죠? 오늘 내용 잘 듣고 혹시 그 사람이 그렇지는 않나 한번 이렇게 짐작해 보시고 수족냉증이 어떤 경우들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니 그렇게 간대 괜찮아. 자, 손발이 차고 시려요. 우리가 추운 겨울에 손발 차고 시린 거는 당연하죠. 근데 집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한여름에도 방 안에 들어와서 밤에 잘 때 뭐 양말을 신고 자야 된다든지 아니면 집에 와서도 계속 양말을 신고 지내야 된다든지 할 정도로 시린 거를 느낀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호르몬 대사에 문제가 있다든지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됐다든지 레이너 증후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는 조금 더 수족냉증이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언제 제일 많이 발생이 되냐면은 갱년기 때 그때 이제 발생이 됩니다. 이유는 우리가 갱년기가 되면 뭐가 떨어져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레벨이 많이 떨어져요. 이 에스트로겐이 하는 역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혈관을 좀 확장시키고 혈액이 잘 돌게 만드는 그런 게 이제 에스트로겐이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게 되면은 이제 손발이 시린 증상이 생기기가 아주 쉬워지죠.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더라도 수족냉증이 생기기가 쉬운데 갑상선이라는 게 하는 역할은 대사예요. 대사. 신진대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36.5도 우리 체온을 유지하는 활동이죠.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되면은 체온이 자체가 약간 이제 저하가 되면서 손발만 시린 게 아니라 이때는 전체적으로 좀 추위를 많이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것 중에서 제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게 이 레이노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아주 드물지만은 그렇다고 아주 또 드물지만은 않고 전체 인구의 한 10% 정도에서 유병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손가락이 갑자기 이렇게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혹은 추운데 갑자기 나가게 되면 혈관이 너무 과도하게 꽉 수축이 돼 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예 하얗게 피가 안 돌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씩 파랗게 되다가 이제 피가 조금씩 돌기 시작하면 손이 빨개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오는, 이렇게 되면서 손끝이 찌릿찌릿하거나 손끝이 아프거나 하는 이런 통증들을 동반을 하게 됩니다. 이 레이노 증후군이 왜 생기는지는 원인이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대부분 너무 과도하게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추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때 생기고요. 이 증상이 이제 심해지면 나중에는 손가락이 썩거나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단계까지 간다 그러면 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들수록 점점 이제 유병률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저렇게 혈액이 흐름이 좋지 않으면은 우리가 손의 온도가 실제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6.5도지만은 손발을 재보면은 뭐 한 2도 정도 차이가 난다든지 한 34도까지 떨어져 있다든지 좀 심한 사람들은 한 33도 정도까지 한 3도 이상 차이가 난다든지 하게 되면은 혈액 흐름이 좋지가 않은 거죠. 근데 실제로 온도를 재보면 온도는 36도, 35도 정도 그렇게 크게 시리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 온도인데도 불구하고 시리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혈액 흐름이 좋지 않아서 생긴다기보다는 신경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혈류량은 정상적이지만은 신경 자체가 눌려있기 때문에 신경에서 좀 시리다는 느낌을 우리가 갖게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든지 발목 터널 증후군, 이쪽에서 신경이 눌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한의학적인 원인으로는 피가 너무 진해진다든지 기체,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는 기가 막혀서 기가 흐르지 잘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는 혈액 자체가 부족해서 좀 돌만한 혈액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초까지 피가 잘 안 가기 때문에 생기죠. 이런 경우들은 가장 이제 수족냉증에서 흔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거의 5% 이상을 이제 차지를 할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피가 탁해요. 기가 잘 안 흐르고 딱 막혔어요. 자, 그럼 어디 가야 돼요? 뭐가 떠오르세요? 어깨동무. 어혈침만 들어가야죠. 이럴 때는. 그래서 어혈침, 말초에서 이 어혈들을 쭉 빼주고 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까맣게 나오다가 색깔이 빨개져요. 이제 까맣다는 거는 피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손발도 차일 확률이 높고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치료받으면서 말초까지 순환이 잘 되면은 피가 골고루 나오면서 색깔이 빨개져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피가 말초까지 원활하게 잘 흐른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되면서 증상 자체도 많이 개선이 되고 손발도 따뜻해집니다. 우리가 손발이 찬 사람들 보면은 손발이 이렇게 보랏빛으로 좀 이렇게 죽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담배 오래 핀 분들, 그런 분들 보면은 손발이 좀 이렇게 자줏빛이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피가 잘 안 돌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분들도 치료를 꾸준하게 우리 어혈침을 맞다 보면 나중에 정상적으로 자기 살 색깔이 나오는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까맣게 나오고 몇 군데 이제 한두 군데 정도만 나오던 게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순환이 되다 보면 이렇게 골고루 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증상도 좋아지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계셔서 10년 동안 내가 손발이 시려가지고 생활을 잘 못했는데 딱 한 번 맞고는 와 너무 손발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경우들도 있었는데 물론 이제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저희 어혈침이 아주 잘 듣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래서 수족냉증이 있다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가야 돼요? 어깨동무 아니야. 어디 가야 된다고요? 어깨동무 아니야. 여러분들이 근데 계신 바로 여기 늙은 게 어깨동무한의원을 땀이 안 흐르고 거칠어져.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 늙기가 많이 만약에 나요. 이렇게 손발이 시린 것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오실 때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같이 오시면은 저희가 그 뒤부터는 좀 잘 치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치료 잘 받으시고요. 건강하게